있어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충격적인 물고사를 봤는데 잘 살아남으셨고요. 수학을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7번부터 애들이 막혀서 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 7번 맞았어요. 그래서 7번부터 한번 하는 건데, 7번 진짜. 애들이 7번부터 막혀서 아니, 그게 뭐냐, 식이 낯설어가지고. 이 7번부터 애들이 막혔을 거예요. 이게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제 증가한다. 실수 전체, 이게 7번부터 막혔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F'X가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곱하는데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0보다 같으면 뿔뿔 마마가 돼요. 왜냐면 이게 곱이 항상 양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0보다 작아지면 두 개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가 돼야 되죠. 그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도 그걸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는 거를 곧바로 얘를 먼저 캐치해내야 되죠. 얘를 캐치를 못했으면 이제 개념 부족입니다. 그거는 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를 이제 모르면 빨리 기억해내셔야 되고, 함수의 증가함수는 도함수의 부호에 달려있다. 뭐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내가 너무 강조를 많이 해서, 왜냐면 3차 함수, 4차 함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초월함수가 다 그 원리로 그려지기 때문에 얘를 몰랐는데 그래프를 그렸다. 기적입니다. 왜냐면 다 저걸로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얘가 다양하겠지만 1보다 컸을 때는 뭐죠? 플러스죠. 얘가 x-1이잖아. 뭐 당연했지만 뭐 그래프로 따진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컸을 때 플러스잖아. 그럼 얘도 1보다 컸을 때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얘네 두 개가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 둘 다 1차 함수끼리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당연했지만 여기서 맞불이 됐잖아. x-1이. 이 그래프도 기울기가 3일 뿐인데 f의 상수값이에요? 이거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곱해야지만 양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기본인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지금 얘도 1차 함수고, 얘도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인 경우도 얘는 플러스가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인 데서 얘도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렇게 쓰면 F일이 3이라는 그냥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곱해서 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식이에요. 꼭 아셔야 돼요. 곱했을 때 0보다 들어갔다. 뿔뿔 마마가 돼야 됩니다. 되게 많이 쓰는 거고요. 기출문제 이런 데서 은근히 많이 출제가 돼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완전 대명이 되는 거죠. 이게 F1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1이 되면 0이 돼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0 되면 F1은 뭐가 된다? 3이 되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이게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념적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풀었는지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러면 이게 3으로 묶이면서 당연하겠지만 이게 3으로 묶으면 x-1에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을 때리면 fx가 나오겠고, 이 부정적분 상수 구하라고 f1이 3이 있는 겁니다. 그럼 끝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몇 줄 안 풀고 풀었어요. 당연하겠지만 보자마자.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개념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죠. 그럼 이제 되게 힘들게 갈 거란 말이야. 문제를 풀 때. 맞았어도 잘못된 방법으로 맞은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럼 틀린 게 나오는 거죠. 틀린 게 나온다고? 일단 맞는 건 좋은 거지. 잘못되게 맞았던 것들은 이제 수정이 가면 되는 거지. 뭐 꼭 틀릴 이유가 있나요? 맞고 난 다음에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7번 문제도 맞았던 애들 중에서 좀 잘못되게 맞았을 확률이 높아서 다시 한번 풀어준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안 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원리인 거야. 그래서 맞았어도 틀렸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F'X를 전기를 때리면 당연하겠지만 이제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겠고, 내가 이제 부정적분을 때려주면 fx가 나오는데 당연하겠지만 3을 앞으로 빼고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되겠고, 그 뒤에 뭐 c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었던 문제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F1이 3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아마 2가 나왔던 것 같아요.
대입했을 때. 그래서 이제 F1을 대입하면은 나온 값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었으면 이제 제대로 푼 거고, 이렇게 안 풀었었으면 뭔가 맞았다 해도 약간 돌아갔던지, 뭔가 약간 애매하게 맞았다라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보안수 주어졌으니까 저기서 전개해서 X에 대한 식으로 전개를 한 다음에 거기서 판별식 쓰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2차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판매수가 그것도 이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것도 시트 전체에서 판매식 여기다 딱 하나 갖다 해도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훨씬 더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기출 문제에서 훨씬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었다. 선생님 뭐 해설지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신박하죠? 이런 원리들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준 원리는 이거 소개시켜 주려고 7번에서 그래서 이제 괴랄한 문제였고, 이제 9번부터 여러분들이 좀 슬퍼지게 만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9번은 많이 맞았나요? 아, 저 7번 빼고 다 맞았어요. 7번 다 맞았다고? 그 다음에 10번까지 맞았습니다. 10번까지 맞았으니까. 일단 9번부터가 그 SM 주어졌을 때 SM 마이너스 써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이제 구하는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도 기본 개념은 그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다면, n-를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n-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는 AN이 되겠고, 얘는 1 빼기 4의 SM-. 그래서 빼줘서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해서 이제 빼면은 이제 AN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옛날에 좀 나오다가 요즘 잘 안 나왔는데, 간만에 나왔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뺍니다. 빼게 되면 이제 곱하고 이제 등비 수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거 문제죠. AN은 SM-를 변형시켜 놓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은. 근데 사실 뭐 그거 엄청나게 쓰잖아. 근데 나도 보자마자 넣었어요. 그냥 뭐 뻔하니까 뭐 사실. 이 개념 뭐 거의 죽을 만큼 쓰지 않습니까? 초합은 1 대입해야 되고, 맨날 보던 그 문제죠. 빼게 되면은 이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겠고, 마이너스 4에 빼면은 AN이 됩니다. 넘어가면 AN 플러스 1은 마3의 AN이 되면서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3이 그냥 나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초항은 좀 따로 구해야 되긴 하겠지만, 초항은 여기다가 뭐 1 같은 거 대입해서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아닌가요? 그래서 A4가 가잖아. 그러면 두 번째 항까지는 마합을 계속 나누면 돼요. 마합을 한 번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4. 세 번째 항이. 마합 한 번 더 나눠요. 두 번째 항이 9분의 4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A1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해요. 1을 대입해요. 이게 초항부터 등비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아니, 기본이잖아. SN에 될 때만 뭐 당연한 거 아니고 뭐 맨날 나오는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처음에 공비가 3분의 1씩 내려간다는 거 구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3분의 1씩 내려갔는데 A1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맨날 이 두 번째부터 되고 초항은 S1 구하는 거 내가 맨날 지겹게 뭐 맨날 했잖아. 이거 뭐 여러분들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거 이렇게 푸는 문제에서 애초에 저 논리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헤맨 거죠. 사실 뭐 보자마자 이 논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초항은 두 번째 항까지 구한 다음에는 이제 따로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고 구했습니다. 개념적으로 간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1 대입하면 다 A1이 되겠죠. 근데 A2가 이제 9분의 4니까 대입하게 되면 넘어가서 구하면 A1이 나오는 거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5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9분의 1인가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다. 마이너스,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5고 마하로 나누면 마이너스 36분의 5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A6은 9만 곱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로 9만 곱해주면 되니까 A6은 9 곱해서 9, 4, 36이 나옵니다. 둘이 곱해요. 곱하면 답은 이제 5가 나오는 거죠. 이게 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도 요거 응용 문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n-에 집어넣어서 바로 이제 빼가지고 구하지 않았다면,
완벽하게 개념대로 푼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 개념을 놓쳤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항상. 맞았어도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이게 제대로 안 맞잖아? 그러면 이게 운이 좀 가미되잖아. 그게 수능날 운이 없으면 막 다 틀리는 거야. 그럼 이게 점수가 스테이블하게 가진 않아요. 근데 그 9번에서 그 뭐냐 SN과 AN의 관계식에서 A1을 찾는 게 아니라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에서 A2를 더한 다음에 A1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A1이 안 줬잖아. 여기서 좀 넣어서 한 거지. 여기다 1을 넣은 거야. 왜냐면 여기는 2부터까지 되는 거잖아. 뺀 거는 벌써. 그러니까 1은 따로 넣어야 되잖아. 일단 여기다 넣어서 이제 2랑 A1 사이 관계식을 찾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A1을 구하려면 A2까지는 그치.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 더. 근데 내가 이거 풀다 9번부터 뭐지 왜 9번 되게 어렵게 됐지? 나 그랬거든. 원래 4점짜리 9번 문제는 누워서 떡먹기야 되거든. 그 10번을 다 봤다? 아니 이게 갑자기 10번이 원래 이 문제가 그냥 누워 떡먹기 문제잖아. 10번은 여러분들 봤을 때 다 알겠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 넘겨준 4점짜리 문제 이런 거 풀어야 되는데 10번을 보는데 갑자기 둘이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지? 원래 10번이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10번 문제 보면서 좀 당황했는데 여러분들 10번 문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풀었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이제 맞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풀어준 대로 확인하는 거야. 맞았다는 방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서로 못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10번 문제는 여러분 당연히 알겠지만 이거는 그래프를 사실 그려가지고 푸는 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 10점에서 V1T는 사실 못 그리면 인간이 아니죠. 이 차함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 넓이가 그냥 나오잖아. 움직인 거리 그냥 적분하고 나오잖아요. 그냥 이런 그래프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혹시? 이거? V1T 이거 2차 함수 모르는 친구들은 다 집에 가셔야 돼요. 이거 느끼고 근데 0부터 2까지는 넓이 구하면 되니까 그냥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가 몇이냐면 계산해보니까 10이 딱 나와요. 이쁘게 딱 줬어요. 여기까지 다 보였죠? 아닌가요? 움직인 거리는 이제 넓이로 구하는 거잖아. 밑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넓이고, 그 다음에 그 변화량은 정적분이죠. 그게 개념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건 넓이는 그냥 정적분이랑 똑같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근데 밑에 문제가, V2T가 1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좀 충격을 줬죠. V2T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MT-4가 나오면서, 이게 조금 계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0부터 2까지 구하는데, 자, 0부터 2까지 구하는데, 이게 -4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4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넓이가 0부터 2까지 갈 거야. 2까지 가는데, 일단 봐봐. 이 밑에서 이렇게 누르잖아? 넓이 10 절대 못 나와요. 왜냐면, 이거 곱해봤자, 4 곱하기 2 해봤자 몇이야? 8이고, 삼각형이가 4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일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이렇게 넘어가서, 어디 넓이를 구하는 거냐면, 요 넓이랑 요 넓이 합이 뭐가 돼야 돼? 10이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기가 S1, 여기가 S2면, S1 더하기 S2가 10이 되게 나오는 값을 찾는 게 첫 번째 M값이에요. 그리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넓이가 10이 나와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기울기가 음수일 때. 여기 넓이가. 이걸 나눠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풀다가, 계산듣기 엄청 이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귀찮았는데. 그래서, 보자마자 이렇게 풀었어요. 나누는 거 당연히 나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N값이 뭐가 나왔냐면, 계산해보니까 N값이 생각보다 8인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8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넓이 구할 때 봐봐. 요 X절편 나오잖아. X는 몇이죠, 이게? X절편이 N분의 4죠. 이게 N분의 4예요. 맞잖아. 그러면 여기 길이가, 여기 넓이 S1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넓이 구하는 거야. N분의 4하고 마이너스 4에서 빼면 4죠, 길이가? 곱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N분의 4 곱하기 4. 요게 요 S1이에요. 요 S2는 요거 뺀 다음에 요거 2 집어넣으면 여기 높이 나오죠, 이렇게. 그쵸, 그렇게 구하는 거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이 안 그러면 정적분 해야 되는데 정적분 하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아니, 정적분이 낫냐? 정적분 하는 게 나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낫잖아.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왜냐면 그래프
그리라고 했냐면 정적분 하면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항상 내가 그래프 그리라고 했잖아. 근데 이것도 그래프 안 그리고 한 놈들 있으면 엎드려 뻗쳐야죠. 정적분을 푸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항상 VT 그래프 나오면 항상 그래프 그리라고 내가 가르쳤었고 이게 계산이 훨씬 간단하다라고 내가 매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푼 친구들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푼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나야 돼요. 그러니까 맞았어도 왜 니는 잘못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갔냐. 근데 시간 모자른데 제도를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도 이제 넓이로 가는 거죠. 여기 넓이를 해가지고 구하면 뭐 계산 안 할게요. 요 첫 번째 게 요게 이제 계산하면 8이 나오고요. 요거 하나리꼴 넓이 이제 또 구해보면 요게 m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이게 10대네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더하게 되면 답은 7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이제 그래서 10번 풀다 때는 깜짝 놀랐어요. 뭐 계산이 이렇게 벌써 10번부터 복잡해? 나 뭐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문제들은 솔직히 말해서 되게 쉽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근데 여기 10번 딱 보는 순간 애들이 망했겠는데? 근데 이제 그냥 뭐 여기까지만 좀 어려웠나? 11번을 봤는데 왜 그랬다는 멘탈에서 이제 스스로가 이러잖아요. 7번 딱 보는 순간 이것도 좀 애들 까리했겠네. 9번 봤는데 이것도 쉽지 않네? 10번 봤는데 뭐지? 11번 봤는데 여기 매달 다 부셔졌겠다. 그럴 때 딱 보면 7번 딱 풀면서 애들은 다 집에 갔다. 이제 뭐 등급은 역대급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제 12번 풀다가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저 뭐냐 이게 10번이 움직인 거리니까 만약에 저 직선이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만약에 정적분에서 구한다고 치면 범위 나눠가지고 절대값 씌워서 더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넓이니까 정적분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훨씬 빠르다니까. 직선은 이게 그냥 넓이가 이게 처음 짜이라니까 계산이. 이거 정적분하면 훨씬 복잡하다니까 계산.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쳐줬잖아. 그거 계산 복잡하다고. 직선 나오면 어떻게든 정적분 안 하는 거야. 이거 굳이 합니까? 넓이까지 구해야 되는데. 걔네 그 개고생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그게 더 빛을 발하잖아. 계산이. 솔직히 말해서. 아마 정적분을 푼 애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안 그래도 벌써 앞에서부터 시간 겁나 잡아놓고 있을 거야. 솔직히 하기 위해서. 안 그러냐, 영준아? 맞잖아. 그래서 항상 내가 좋은 방법 알려주잖아. 또 쓰세요. 내가 알려주는 거 안 쓰면 뭐 어디다 씁니까? 되게 항상 얘기했지만 이 절대값 나오는 거는 등비 수열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항상 누가 나오죠? 등차 수열이 나오고 또 나올 만한 게 나왔는데 왜 이게 여기서 나왔냐? 한 13번까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11번부터 이런 게 나왔을까? 이런 강력한 고민이 드는 문제였죠. 솔직히 말해서. 11번에 이렇게 괴랄한 이런 그 절대값 들어가는 문제를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차가 정수다. 약간 되게 중요한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연수 m은 3번과 4번 같은 자연수다.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항상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가족권과 나족권을 해석을 해내야 돼요. 해석을 하냐 못하냐가 여러분들의 이제 생사를 가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걸 알 수 있냐. 이 가나를 분석해 봤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봤을 때 어떤 놈의 공차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정권에 보면 어떤 공차가 더 큰 걸 알 수 있죠? B의 공차가 크다는 걸 더 알 수가 있잖아. 왜냐면 같은 수였는데 다음에 갈 때는 B의 플러스 1을 썼으니까 이거를 해석을 못한 친구들은 좀 슬프지 않나. 이건 해석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차를 D1, D2라고 놨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넣어서. 그러니까 이 나노코에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D1보다 D2가 크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게 차이가 5라는 거는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잖아. 두 개가 있잖아, 초항이. 그러면 이거야. 초항이 누가 더 크냐? 근데 봐봐. 같아진 다음에 역전당해야 되잖아. 그럼 과연 얘가 공차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B가 더 큰 걸 알았어? 그러면 초항은 과연 누가 더 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충분히. 여기서 이거가 하나로 줄어들어요.
이거를 이제 눈치챘냐 안 챘냐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A1보다 B1이 더 처음에 어떻게 돼?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A1이요?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A1이 더 커야 돼? B1이 더 커야 돼? A1이 더 커야 됩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얘가 3으로 간다고 쳐. 둘 다 3이었어. 근데 그 다음에 갈 때 얘는 예를 들어서 얘는 뭐로 간 거죠? 2였다고 쳐. 공차가 2였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이쪽 AN이 가는 거고 이게 BN이 가는 거면 너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너보는 게 최고라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2였어 공차가. 얘는 5가 되고 얘 공차가 3이었어. 6이 된 거야. 그렇다고 치면 얘는 2씩 줄어들겠죠. 얘는 얼마씩 줄어들겠어? 3씩 줄어들겠죠. 그럼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얘는 3씩 줄어드니까 점점 같은 수밖에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면 당연하겠지만 AN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A1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1이 B1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나눗권을 통해서. 그러면 당연하지만 A1 빼기 B1은 A1이 더 크니까 A1 빼기 B1은 5가 맞아요. 마이너스 5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1 빼기 B1은 5예요. 마이너스 5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이걸 알았으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어떤 걸 냈냐면, 이 합이 나와요. K가 1부터 M까지가 다 더해서 몇이래? 9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뭘 쓸 거냐면,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걸 쓸 거예요. 이제 두 개, 얘랑 쓰면 이제 문제가 끝나야 돼. 뭐 다른 거 준 게 없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를 이제 구해보면, 얘는 n번장이니까 A1 플러스 뭐가 되죠? n-1의 공차 D1이 AN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했지만 B1 플러스 n-1의 뭐가 되는 거죠? D2가 서로 같다. 이게 쓴 거예요. 이게 쓴 거예요. 근데 B1이 뭐라는 거가 있으냐면 B1은 A1은 B1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얘가?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1이 어떻게 된다?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러면 얘도 이거 넘겨요. 이거 넘기면 여기 5만 남겠죠. 넘어가면 M1을 묶이니까 이거 넘어가면 D1 빼는 거다. M-1에 D2-D1으로 이렇게 묶입니다.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왜냐? 정수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은 M 값이 3보다 크면 나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약수들 중에서 될 수 있는 게 5하고 1밖에 없어요. 끝나버려요, 여기서. 그럼 M이 6이에요? 네. 끝납니다. M은 6이고요. 두 개 공차의 차이는 1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수 조건을 쓰면서 끝나요, 이렇게. 슬프지만. 1하고 5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1하고 5가 되면 M은 0이 되거든요. M은 3보다 큰 것 같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슬프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순간에 이제 약간 부정방정식 느낌으로 곱해서 정수가 나온다고 하면서 끝나는 문제죠. 근데 이걸 아마 잘 만들지 못하지 않았을까. 요게 아마 키포인트가 되는 거였습니다. 좀 슬프지만. 왜요? 너무 충격적입니까? M이 5가 나왔는데? 그러면 넌 잘못 푼 거죠. 슬프지만. 아니 근데 어떻게 맞았지? 자, 그럼 잘못 맞은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넣을게요, 이제. 이제 M값이 뭐라는 거야, 또 우리가? 6이라는 걸 알았어요. 일단 6을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뭐죠? 6까지죠. BK죠.
이게 뭐냐? K라고 하지 말고 이걸 P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이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M은 6이고 그 다음에 A1은 마이너스 B1은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차이는 D2 마이너스 D1은 1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려웠죠. 뭐 이게 11번도 나왔으니까 애들이 이제 축적을 먹고 다 집에 갔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2분의 항의 개수 6에다가 초항 A1의 2배 그 다음에 5 D1이 나옵니다. 이게 9예요. 얘를 구하는 거죠. 2분의 6에 2B1 더하기 5 D2가 되겠습니다. 얘는 과연 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이 차이를 아니까 얘를 얘로 빼줘요. 왜냐면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D1, D2 잘 몰라요. 뺀 것만 알아. 빼면 나와. 1을 곱할게요. 1을 곱하고 몇이죠? 18이죠? 1을 곱하면 2P죠? 그 다음에 6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6으로 나눠요. 6으로 나누면 몇이 되죠, 여기가? 3이 돼요. 얘 6으로 나누면 3분의 P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이 여기서 여기를 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B1-A1이고 여기는 5의 D2- D1이 돼요. 여기 뺐죠? 여기서 뺐죠? 3분의 P 빼기 3이. 근데 B1하고 A1은 이게 뭐죠? 이게 마이너스 5고 요건 몇이죠? 1이죠. 그래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0하고 5죠.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넘어가게 되면 3분의 P가 뭐가 나오죠?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P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6이어야지 답이 되는 건데 M을 5로 풀어도 똑같이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게 뭐예요? 좀 떼먹이 아닐까요?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꼬르기였던 게 아닐까요? 선생님 푸는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 M이 6이 맞아요. 그 공차를 그 수열 관계를 잘못 봐가지고 M이 잘못 나왔는데 근데 왜 맞지? 그거를 뭐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왜 맞았는지? 그냥 뭐 운 좋게 계산이 맞은 거 아니겠어? 그걸 왜 맞았는지까지를 뭐 분석할 이유가 있나요? 뭐 안 하면 그건 맞긴 하죠. 그걸 뭐 분석해서 나오는 게 없잖아. 굳이 뭐 그냥 뭐 잘못 맞았다 정도가 되겠지. 그걸 뭐 분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12번에 거의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꼴이면 거의 중키를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이제 멘탈이 불면서 걱정이 너무 많았어. 군대가 아니 근데 내가 이제 여기 풀면서 이거는 좀 도를 넘어갔는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냈어요. 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체감상 11번 보고 나서 12번을 봤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12번 문제는 나름대로 이제 되게 재밌는 문제였어요. 생각보다 이제 재미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 12번 문제의 뜨는 테크닉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fx를 곧바로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교점이 몇 개 나오는데 그냥 내가 아무나 하니까 이게 지금 y는 fx라는 4차 함수와 최고차항이 1인 y는 2분의 1 x라는 교점이 주어져요.
교점이 주어지는데 그 교점이 x좌표가 0.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둔다고 치면 b의 x좌표를 줬어요. 뭐로 줬을까요? 띠리링. 되게 쉬운 거죠. 여러분들 맨날 이거 지경 a가 루트 5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요. 이거 맨날 쓰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내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봤는데도 못 알아먹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요 길이가 루트 5래. 그럼 이게 2가 할 때 이게 1가 하는 거잖아.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요게 2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2인 거야. x좌표 차이가 뭔 거야? 이만큼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점은 알파 플러스 2가 된다는 게 나온다는 거지.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게 나왔어야 돼. 이거 A, B가 루트에서 저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요. 왜냐? 둘이 연방하면 교점이 4개가 나와요. 이게 중근이에요. 접합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정리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예요. 교점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테크닉은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중근이에요. 접했기 때문에. 다 알죠? 접하는 거 중근이라는 거. 그래서 얘하고 연관한 거 fx 빼기 fx는 2분의 1x. 이거의 근이 이거니까 넘겨요. fx 빼기 2분의 1x가 0이 되는 이거의 근이 x가 0일 때 2개 나오고 알파 나오고 알파 코스니까 요 식은 fx 빼기 2분의 1x는 당연히 있지만 최고차이 4차인데 1이에요. 왜냐? 걔는 빼봤자, A장 빼봤자 뭐 4차는 대체 0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나오냐? x제곱 나오겠고요. 0이 중근이니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여기서 듣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점이 4개 나왔기 때문에. fx로 접근한다는 거는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식에서 뭐가 나오냐? 0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 적분을 했을 때 0이 된다 이거예요. 정적분이. 왜냐? S1과 S2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정적분 때리면 지금 위가 fx고 밑에가 2분의 1 x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으면 지금 다차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개념을 알아야 돼. 이게 왜 0이 되는, 이게 왜 등적분식이 되는지가 개념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개념입니다. 이게 왔으면 여러분들이 푼 거고 안 했으면 못 푸는 거예요. 이게 다 개념 문제예요. 정답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념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사실 해설 안 보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죠. 다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게냐? 모르겠네. 더 내려왔네요. 더 내려왔나 봐요. 내려왔는데 이렇게 접하면서 이제 지나갔는데 여기 넓이가 같은 거니까 얘를 뺐죠. 얘를 빼면 여기는 플러스 정적분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정적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같으니까 결론은 얘를 0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 정적분을 때리면 이게 뭐가 나온다는 거냐면 0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조건 다 쓴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끝났어요.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해석해냈냐, 못 해냈냐가 이 문제에서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워낙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테크닉들은 되게 많이 써요. 그 두 개 사이에 직선의 방정식을 줘서 X축으로 주지 않고 이 직선으로 주는 케이스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거 대신에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슬프지만 맞아 안 맞아? 정적분을 때려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공통인수로 묶이면서 계산하진 않아요. 다행스럽지만.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0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 가는데
이걸 전개해서 계산을 쭉 해보는 거죠. 해보면은 이게 몇 차가 나오냐면 4차식이 나오면서 얘를 다 전개할게요. 얘를 전개하게 되면 x 4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의 x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2알파의 x 제곱이 나옵니다. 전개를 때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0입니다. 전개한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다 전개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정적분을 때리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정적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다 생기니까 이게 5분의 1의 x의 5승이 되겠고, 이게 다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4분의 1의 2알파 플러스 2의 x의 4제곱 3 내려오겠죠? 3분의 1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의 x의 세제곱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0입니다. 네, 알파 플러스면 집어넣을 거예요. 어차피 0은 들어가서 0이니까 뺄 게 없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5분의 1에 알파 플러스 2의 5승 마이너스 다 하고 2니까 2 약분할게. 그럼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1에 알파 플러스 2의 4승. 여기서 알파를 묶으면, 여기 알파를 묶으면 알파 플러스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3분의 1에 알파의 알파 플러스 1인데 여기 들어가면 알파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알파 플러스 2의 4제곱이 다 있어요. 알파 플러스 2의 4제곱이 다 있어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알파 플러스 2의 4제곱, 여기도 알파 플러스 2의 4제곱, 여기도 알파 플러스 2의 4제곱이 있죠. 하나만 있겠지만. 그래서 묶을 수가 있어요. 알파 플러스 2의 4제곱. 계산적으로 뭐, 여기 뭐가 남죠? 5분의 1에 알파 플러스 2 남겠고요. 여기 뭐 남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1 남고요. 여기 뭐 남냐면 3분의 1 알파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알파 값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계산이 엄청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알파가 몇이 나오냐? 3이 나옵니다. 하면 나와요. 뭐 계산하면 나와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fx 구했어요. 끝났어요. 근데 이것만 넘기면 되죠. 알파 3 나왔으니까. 그럼 fx는 알파가 3이에요. 그럼 x제곱. 그다음에 x-3, x-5에다가 이것만 넘기면 돼요. 넘기면 2분의 1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분의 1이 되면서 8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7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개념의 핵심이고, 이제 그거가 잘 됐다면 뭐 연산을 해야 되는데, 연산도 이게 뭐 처음에 갈 때는 좀 대단해 보이는데 못 끼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알파가. 왜냐면 이게 알파 플러스 4제곱으로 다 묶이기 때문에 여기만 0 되는 걸 찾으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알파가 3이 나오면서 fx 다 구한 거죠. 끝났으니까.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 중근, 접하면 중근, 지나가면 근이다. 이거를 잘 쓰셨어야 돼요. 요거, 그리고 요 차이가 2가 됐다라는 거를 잘 쓰셨으면, 풀 만한 문제인데, 뭐 당연히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12번도 뭐 전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친구들이 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격적이었겠죠? 이 개념 차이 맞나요? 여기 온 사람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사람 있어요? 못 갔어요? 이 개념을 아냐 모르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 이 개념 때문에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문제였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루트 5까지만 썼어요. 루트 5까지만 딱 거기 2 차이 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부터는 이제 넌 누구니? 여기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순서정리로 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저 쓰는 문제들이 되게 많으니까 교점 가지고 이제 근 찾는 문제들. 이거 뭐 재밌었죠? 13번 문제는 생각보다 이게 문제가 또 재밌었죠. 근데 내가 이제
이 지수 문제가, 함수 문제가 나올 때 내가 되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되게 뭐가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문제들 뭐가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아마 지겹게 얘기했을 텐데요. 역함수. 아니죠. 점근선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은요, 다 점근선이에요. 맨날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점근선이 나오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점근선이 안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응용을 시킬 때 그 점근선이 겁나게 많이 나와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점근선을 갖다 쓰신 분 계신가요? 점근선 내가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프 그릴 때? 13번이요? 네. 손을 대지 않았다. 손을 대지 않았다. 문제는 없는데. 근데 문제 자체는요, 되게 쉬워요. 왜냐면 그래프 모양을 다 알아요, 우리가. 쉬워요. 왜냐면 오래 걸려요. 위에 거는 증가함수고 밑에 건 감수함수예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점근선각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어려운지 쉬운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점근선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럼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점근선이 선생님께서 항상 지수함수에 어려운 문제는 점근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눈치챘다면 오마이갓! 몰라! 이렇게 쉬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야. 그럼 내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 뭐 지나가다 강아지도 알 텐데, 첫 번째 게 이제 B고 3B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서 A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X축이 밑에 있을 거야. 왜냐면 X축은 다 밑에 있겠죠. B가 이거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축 여기다 붙일게요. 그럼 내가 첫 번째 B를 그립니다. 이거 B예요. 두 번째 3B를 그립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점근선이에요. 맞죠? 그럼 첫 번째 그래프는요, A까지 증가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의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맞잖아.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증가하는 거, 여기까지 증가하는 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제 두 번째 함수는 A보다 클 때는 감소하는 지수함수예요. 3B까지 감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치면 여기 이제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 대충 이런 개형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변하지 않겠죠? 이거 개형도 못 찾다 그러면 나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수함수 가장 기본적인 꼴이 나왔는데 이거 개형을 몰라요. 이건 장난치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그렸다. 직무유기예요. 근데 이제 맨날 나오는 게 나오잖아.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가 1개가 유지되는데 그 1개가 최대값이 4B 플러스 8까지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T값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무슨 나라가 나오면 상수함수가 나와요. Y는 T라는 상수함수하고 얘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하는데 당연하겠지만 이제는 만날 수가 없어요. B부터 만나야죠. 하나 만나요. 만나다가 두 개 더 나올 수가 있겠네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들 잘 보세요. 1개가 나오는 거는 일단 여기서 1개 무조건 나와요. B부터 3B 사이에 무조건 1개예요. 교점의 개수가. 아닙니까? 아니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근데 이게 최대값은 더 올라간대. 최대값이 언제까지 올라가죠? K가 어디까지 올라가죠? 4B 플러스 8까지 올라간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게 1개가 유지된 게 어디까지 가야 돼? 4B 플러스 8까지 가는 거야. 이게 더 미지. B가 양수니까 당연히 4B 플러스 8을 여기 이런 데까지 온 거야. 그냥 오마이갓! 여기까지 1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계속 유지가 돼야 돼. 오마이갓. 요 한이 있을 때는 1개야. 그럼 뻔하죠. 그래프 A였을 때 얘 어디까지 가야 돼? 점근선까지 가야죠. 끝났고요. 얘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A일 때 4B 플러스 8에서 시작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1개가 유지가 되죠. 끝났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야. 점근선 때문에. 1개가 유지됐을 때. 이거야. 그래야지. 계속 1개. 계속 1개 그래야지. 계속 1개. 400 플러스 8까지 계속 1개. 이게 최대값입니다. 점근선 문제죠, 사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A일 때 뭐가 나온 거야? A일 때 뭐가 나온 거야? 왼쪽에서 A일 때 3B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다시 한번 어떤 거? 정비가 되는지. 아, 여기가 합비잖아. 정근선은.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한계가 돼야 되잖아. 겹치면 안 되잖아. 계속 한계가 유지돼야 돼. 답변 플러스 8까지. 계속 한계가 유지돼야 돼.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아, K의 최대값을 답변 플러스 8하려고. 거기까지 가면 한계가 유지된다고. 근데 이게 여기 안 끝나면 이게 위로 올라가. 올라가는 순간 2개야. 못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안 끝났다. 그럼 여기에 0개야. 안 돼요. 청소 가는 거지, 무조건. 근데 이런 문제들은 거의 다 정근선까지 가는 거야. 원래 그게 국룰입니다. 정근선 문제. 이게 계속 한계가 유지되는 거야. 한계 계속 유지되다가 계속 한계 유지되다가 여기서 이제 안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밑에 거 함수는 몇이야? A일 때 뭐가 나와야 돼? A일 때 뭐가 나와야 돼? A일 때 뭐 나와야 돼? 4B 플러스 8이 나옵니다. 이거죠. 끝났습니다. 이겁니다. 정근선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프 그릴 때. 문제에서. 이런 지수함수 같은 문제에서.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이게 13번 문제죠, 지금. 13번 문제죠. 첫 번째 식에다가 fx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 식도 안 썼는데. 2에 x 더하기 3 더하기 b. 이게 첫 번째 식이죠? 여기다가 a, 대입하면 3b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a, 3b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식. 두 번째 거는 요거 대입하면 나온다는 거죠. 여기 두 번째 거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 더하기 3b는 x의 1보다 클 텐데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4b 플러스 8 나온다는 얘기죠.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거죠. 요거를 준 거예요. 그래프로. 하나만 만나야 되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계속 한 개만 유지가 돼야 되니까 겹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근선이 그려졌냐 이거죠. 그래프 볼 때 이 정근선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항상 문제 풀 때 보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보면 이런 정근선이 있는 문제들 특히. 그래서 네이버들 계산해볼게요. 일단 A 집어넣으면 2에 A 더하기 3승 더하기 B는 뭐가 나오냐면 3B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2에 마이너스 A 더하기 5에다가 3B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 4B 플러스 8입니다. 이렇게 연방을 해서 이제 찾아내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답이 나오는 거죠. 넘어가면은 2에 A 더하기 3은 2B가 되겠고요. 그럼 B는 이거 나누면 되죠. B는 2에 A 플러스 2승. 이거 나누면 1 빼면 됩니까? 넘어가면 B죠. 2에 마이너스 A 더하기 5승에다가 넘어가면 B 더하기 8이니까 딱 봐도 시험했을 때 2차 방정을 시키게 되는 전형적인 지수방정식 문제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B 대신에 뭐를 집어넣는다? 얘를 집어넣는다고 하죠. 2에 A 플러스 2승. 자, 이제 시험하면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좀 쉽시다. 13번까지 완전히 힘들어 보이죠? 우리가 지금 반절도 못 하는데. 왠지 되게 힘든, 7번부터 되게 많은 길을 걷는 그런 느낌? 문제 자체는 어려웠는데 문제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는 계산하기 어려서 너무 어려웠는데, 문제 자체가 안 좋았냐? 안 좋진 않았어요. 욕을 못 하겠어요. 문제가 안 좋으면서 어려웠잖아? 그럼 내가 욕을 곧바로 받죠. 이 XX 같은 놈들 이렇게 문제를 글씨같이 내면서 어렵게 내면 어떡하냐 했는데 문제는 어려웠지만 좋았어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해설 강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너무 좋은 거야. 해설 강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또 이게 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 그치? 이거 찍어서 하죠. 그러면 자 2의 A승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죠? 얘는 이런 거야. 근데 T분의 32잖아. 이 32를 밑에 쓰는 애들이 이제 성원이 같은 놈들이죠. 아니, 그런 걸 안 해요. 네. 아니, 저거 너무 명백한데. 32만 밑에 가서 쓰고, 그리고 이제 2의 5승이라고.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4T인가요?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T를 곱하면 전형적인 2차 방정식이 되는, 지수 방정식은 다 2차 방정식 가죠. 치환하면 거의 99.9%의 확률로. 다른 약분 좀 되나요? 약분 좀 한번 볼까요? 4, 8, 4, 1, 2. T를 곱하면 얘는 T제곱, 얘는 2T,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은 나오면서 T 플러스 4, T는 음수값이 안 되니까요. 이런 거 크니까 같이
함수 있다고. 알죠? 모르나요? t는 몇이다? 2다. t가 2니까 a는 몇인 거야? 1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를 대입하게 되면 b 값이 나와요.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2의 함수이니까 b는 8이 나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몇이 나오냐면 답은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찾으면 쉬운 문제고 못 찾으면 겁나 어려운 거죠. 특히 이렇게 정근선 나오는 문제들은 정근선이 핵심인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번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정근선 때문에. 그거를 내가 그날 딱 보고 써서 맞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냥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개념들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만 선생님께서 정근선은 무조건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그려야 된다겠다.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다겠다. 그럼 이번에 시험 때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수함수 로그램 나오는데 정근선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놔야 돼요.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개념들은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더 쉬운 풀이법을 찾아야 돼서. 그래서 일단 14번 문제를 보자면 요 문제는 그 접선의 방정식 문제잖아. t점 위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 14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뭐 다 알겠지만 y는 ft 3차 함수가 있고 y는 fx 3차 함수가 있고 최고차 개수가 1인데 여기서 t, ft에서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이 접점은 t, f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f 프라임 t가 된다는 건 뭐 다 할 거예요. 기울기는 뭐가 된다? f 프라임 t.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만들어낼 수 있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 프라임 t에서 x 빼기 t에 더하기 ft가 됩니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워낙 많이 유명한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친구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접선의 방정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우리 지금 접선의 방정식 해야 되는데 곧바로 나오는 겁니다. 미적분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y절편을 구하게 되면 x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되죠? 0만 대입하면 y절편이 나오겠고요. 그러니까 0 대입한 다음에 그 y 값이 뭐가 되는 거야? gt가 되겠습니다. gt가 나와요. 0 대입해서. 마이너스 t에 f 프라임 t 더하기 ft가 됩니다. 끝입니다. 이게 gt예요. y절편. x에 0 대입했을 때 y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뭐 엄청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어렵다고 하면은 뭐 왜 그러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지나가던 강아지도 알 것 같은데 요거의 개념은 뭐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가 만족하는 k는 몇 개라고요? k 개수는 2개라는 건데 당연하겠지만 절대값은 0보다 크다 같으니까 얘가 0이 나오면 둘 다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fk도 0이고 gk도 동시에 0이 되는 요거의 k 값이 k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된다? 2개다. 이 얘기죠. 뭐 절대값으로 쓰긴 썼지만 뭐 이 정도는 뭐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얘가 0인 거는 근이에요. 3차 함수에 뭐가 되는 거죠? 근인 거죠. 3차 함수의 근. 근데 얘도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봐봐. gk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거예요. 얘를 이제 바꿔볼게요. 이 gk를 이제 뭐를 쓸 거냐면 얘를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k에 f 프라임 k 더하기 fk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게 0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생각할게. 얘가 0이야. 얘가 0이야. 얘가 0이면 당연하겠지만 얘도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0인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이 부분도. 아니 얘가 0이면 얘가 여기 이 GK에서도 이 부분은 0일 거 아니야. 당연하겠지만. 그치? 근데 당연히 이게 0이 된다는 건 근 중에 하나라는 거야. 3차 함수의 3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얘도 0이 돼야 돼. 그러면서. 근데 그게 몇 개밖에 안 나와? 2개밖에 안 나온다. 근데 그러면 봐봐. 여기서 근이 나왔죠. 근데 이 f'k가 0이 되는 거는 이게 뭐야? 극대극소가 되는 값이에요. 맞지?
그럼 봐봐. 얘가 0이 됐어. 그럼 여기가 여기 0이야? 얘도 0이 돼야 돼. 근데 얘도 0이 되려면 K가 0이거나 아니면 뭐가 0이어야 돼? 극대극소가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근이면서 3차 함수의 방정식의 근이면서 K가 0인 근이 되거나 아니면 극대극소 값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근이면서. 그럼 그래프 모양이 뻔합니다. 이거죠. 접하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인 거죠. 이게 여기가 K가 되는 거죠. 이게 K야. 그러니까 근이 되면서 봐봐. 여기는 어떤 값이냐? 여기는 어떤 값이냐? 근이 되면서 이 K가 0인 거야.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은 뭐냐면 근이 됐지. FK가 0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요 K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 이쪽도 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떤 거냐? 여기는 FK도 0이면서 F'K도 뭐가 되는 거야? 0인 거야. 동시에 되는 거죠. 동시에 해야 되네. 이거 그리고입니다. 지금 그리고 두 개 다 동시에 한쪽만 되는 게 아니라 근이면서 기울기도 0이 되든지 아니면 근이면서 K가 0이 되든지. 근데 그러면 0에서도 중근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두 개 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중근을 가지면 생각해도 내가 그래봐. 여기 0이야? 그럼 이쪽이 얘가 0이 안 돼. 아, 이해했어요.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 K기수가 두 개잖아. 아, 그럼 여기서만 끝나는 거야. 하나만 나오고. 안 돼. 여기가 0이 안 돼. 여기가 0이 안 돼. 왜냐면 이게 근인데 이게 0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돼. 이거거나 아니면은 어떤 거야? 알파가 더 작을 수도 있죠. 근데 알파가 작은지 큰지는 어차피 수식에는 영향이 있냐 없냐?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fx가 x에서 하나의 근을 갖고 알파 때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 그래프를 보자. 이거에 준 거예요. 지금 이게 두 개다라는 게 이게 두 개다라고 하는 게 이거에 준 거야. 이거 생각해낼 수 있냐 이거야. 이거 생각해낼 수 있냐. 지금 이 얘기가 fx는 요거다. 왜냐면 최고차 함수가 몇이라고 했죠? 1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 봤을 때는 어렵긴 했지만 미친듯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gx를 더할 수가 있죠. gx. 그럼 gx는 뭐가 되냐? gx는 얘를 미분한 거에다가 x를 곱해주면 되죠. 얘를 미분한 걸 또 구해야 돼요. 얘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오자 라고 한다면 f'x는 요거 미분하고 요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 2 내려오겠죠. 그럼 2x의 x-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x는 마이너스 x에다가 얘를 곱해요. 마이너스 x 곱하면 마이너스 x의 x-알파가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x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의 x-알파가 나온다. 여기까지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뭐를 더하면 돼? 얘를 더하면 돼. 이게 gx입니다. 계산하죠? 그러면 공통인수가 있는 놈들이 있지 않나요? 누가 없어지냐? 성원아. x의 x-알파. 여기 없어지네? 여기 없어지네? 없어지는 거. 없어지면 안 되나요? 아니, 공통인수를 묶는다는 소리인 줄 알았어. 그래서 gx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x 제곱의 x-알파가 됩니다. 자, 이제 대입할게요. 여기서 f를 구하고 여기서 g를 구해서 더하게 되면 알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f부터 구할게. 대입해서 f1은 1 들어가고 1-알파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g 구할게요. g1은 여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2에다가 1-알파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다 4배 하고요. 여기다 4배 하고 4F1이니까 여기다 4F1이니까 여기 4배 하면 4에 1-알파. 여기 4F1입니다. 그 다음에 얘 2배예요. 2배 하면 마이너스 4에 1-알파입니다. 이게 몇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오마이갓. 야, 안 틀렸죠, 나? 틀렸냐? 틀리지 않았게 비면서. 틀렸으면 좀 슬퍼질 것 같은데, 열심히 계산했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 구한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부터 다 연산이기 때문에. 연산인데 여기 이렇게 쉬운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좀 잘 풀었는데, 이렇게 연산도 이렇게 힘들게 줘가지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전기하면은 4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4 플러스 4알파 더하기 1은 0이 되겠고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 8알파니까 얘랑 하면 마이너스 4알파 되겠고요. 플러스 4 없어지면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2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나오면서 알파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와우. 대입하게 되면 결론은 fx는 x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4 값을 구하겠으니까 4를 대입을 때리면 4 대입하면은 2분의 7인가? 2분의 7의 제곱이 되면서 4 곱하기 4분의 7의 49 되면서 약분되면서 49가 나옵니다. 49가 답입니다. 이게 14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0이 되면서 얘가 0이 되는 거를 찾아내는 게. 그게 이제 키포인트, 함수의 유추 문제인데, 쉽지 않았던 문제가 되겠죠? 쉽나요? 확실히 준기가 나왔다. 좀 길어 나왔죠? 근데 이제 뭐, 재밌게 풀었죠? 나름대로? 아닌가요? 15번 문제는 오히려 좀 쉬웠다고 해야 되나? 패스하시죠. 이건 진짜 쉬웠어요. 이제 거꾸로 가는 문제여가지고 생각보다 15번이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들에 비해서는 제일 쉽지 않았나. 나도 한 번에 구했는데 그냥 곧바로 보자마자. 오히려 노가다보다 A4, A5 찾는 게 어렵으면 그러니까 15번 문제는 A4가 3의 배수인 경우, A4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만 나눠서 풀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15번 문제는 두 개로 나눠주시면 돼요. 15번 문제는 A4가 3의 배수인 경우와 A4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나눠서 풀면 되는데 아마 3의 배수인 경우는 답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게 3의 배수가 아닌 것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또 재밌게 흘러갑니다. 자, 물리부터.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물리한데. 갑자기 물리해가지고 갑자기. 답은 뭐 내가 다 구해보니까 54, 7, 9, 2 해서 72가 나오더라고요. 54하고 7이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뭐다 구할 때는 54, 7, 9, 2 나와요. A1이. 일단은 쓸게요. 일단 A1 앞으로 점점 가면 규칙대로 앞으로 가면 이게 아마 문제들이 약간 풀다 보면 느낌이 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 구해봤더니 그래서 답은 다 더하니까 72가 나왔어요. 일단 뭐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시간 내시면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는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풀만해요, 상당히. 그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18번은 잘 풀었습니까? 18번은 헷갈리긴 했지만 쉬웠다. 18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어디가 헷갈리냐면 저 마이너스 x가 헷갈리잖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따랐던 애들은 이렇게 나왔어도 헷갈리지 않았을 건데 분명히 내 말을 전혀 따르지 않은 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놈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는데 내가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외우지 않더라도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8번 문제에 대해서 왜 다시 언급을 하냐면 분명히 이렇게 안 하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했잖아. 내가 얘를 봤을 때 어차피 이거 당연히 미분할 거잖아 다. 아니니까 얘랑 지금 어떤 놈이 문제냐면
얘를 미분하는 게 문제잖아, 지금. 맞아, 안 맞죠? 내가 얘를 어떻게 쓰면 된다 했어? 얘를 부정적분 해가지고 대문자로 쓴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거 쓸 때. 미분할 때 이 상태로 보면 어렵지만 이렇게 쓰면 전혀 어렵지가 않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에 그러면 이제 EX 세제도 있겠고 얘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지만 대문자 F에 마이너스 X 빼기 F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야. 이거는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X로 미분하면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써놓고 미분했던 애들은 헷갈렸을 확률이 99.9%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미분하면 가능하지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 미분하면 당연히 소문자 fx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게 정정함수 나왔는데 미분 안 했다. 미친놈이에요. 그냥 이건 미쳤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나한테 배운 놈이 아니라 정정함수 나왔는데 미분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거의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요거 x로 미분하면 당연히지만 6x 제곱이 되겠죠? 얘를 미분하면은 얘가 합성함수 미분법이기 때문에 f에 마이너스 x가 된 다음에 속미분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합성함수 미분법을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소문자 f 마이너스 x고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오는 거예요. 얘는 없어지겠죠. 당연히지만.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요 식에 나온다는 거예요. 미분했을 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뽑아냈으면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 fx가 최고차항이 몇 차라겠어?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3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fx를 그냥 놓고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놓고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계수 비교법 쓰면 a, b 나와요. 끝나는 문제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이거 뭐 대입해가지고 뭐 계수 비교법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걸 못 뽑아낸 놈들이 많은 거죠. 여기를 뭐 플러스로 논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내가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바꾸어서 하면은 헷갈릴 때는 하라고 내가 분명히 이걸 연습을 시켰을 거예요. 내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이나 얘기했고요.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미분을 때려라. 그 모기가 왔다 갔다 하래요. 그거 좀 잡아줬으면 좋겠대요. 거기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일에. 자, 이거 스킬게요. 아니 못 잡았어. 방금 나에게 다리 하나 더 좁아요. 그러니까 나 모기가 켰어요. 모기가 켰으니까. 놔둬 그냥. 현장에 있는데. 안돼. 저런 식으로. 현장은 어려워 좀. 야 세트대 그냥. 야 위층에서 올라와. 그죠. 시간 놔둬. 와. 되게 맞추기 어려워 천장에 있는 거. 천장에 왜 기어 왔다가 내려왔다가 어디서 내려? 괜찮아. 어차피 저 했으니까 죽을 거야. 놔둬. 나중에 죽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풀면은 A가 2가 나오고 B가 아마 0이 나올 거예요. 그냥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이게 계수 비교법 쓰면 A는 2가 나오고 B는 0이 나와서 fx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f2는 12 더하기 2는 4 해서 16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요것 때문에 한번 설명해 주려고 저런 거 까먹었을 때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19번 같은 문제는 사실 나만 틀렸니? 풀어주긴 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쌤이 맨날 강조하셨고 거듭제곱근 그 문제를 응용해서 낸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새롭게 또 냈어요. 일단 뭐 얘도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놈이니까요. 이거. 근데 이게 이제 그 문제를 많이 변형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이게 변형을 많이 시켜놔가지고 좀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이 개념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게 좀 심하게 변형시켜놔서 좀 어려워졌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겠고요. 뭐였는지 몰랐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봐봐. A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게 19번 문제예요. 이 A라는 거는 4제곱근이잖아. 4제곱근이니까 이게 짝수기 때문에 A의 부호에 따라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A의 원소가 되는 거는 이게 결론은 여기에 A 값들이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A 값은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는 다 똑같이 B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 있는 정수예요. 이게 A 값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봐봐. 이거의 이제 원소 개수가 NA는 몇 개가 나온다고 했냐면 이 원소 개수가 이게 A는 X가 실수인 그러니까 A는 4제곱근이에요. 실수 X의 4제곱근인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여기다가 실수를 예를 들어서 5를 집어넣었어. 예를 들어서 5를 넣었어? 그러면 5의 4제곱근인 게 바로 A인 거야. 이렇게 실수 X에 들어가잖아. 그럼 이제 이게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 있잖아.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실수근이니까 이게 양수죠.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A는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5였다고 치면 뿔마 4제곱근 5가 되는 거죠. 이게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X가 양수가 되면 A는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야.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럼 다 2개씩 나오죠. 근데 음수면은 A가 몇 개가 나오죠? 안 나오죠. 0일 때 몇 개 나오죠? 1개가 나오죠. 그럼 봐봐. 여기서 뭐라고 줬냐면 NA가 9라고 준 거는 0이 하나 포함됐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게 짝수개씩 증가해야 되거든. 왜냐면 양수면 짝수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양수가 4개가 있고 0이 1개 있다는 얘기야. 0이 하나 있다는 거야. A라는 거야. 근데 이게 최대값이 돼야 되잖아. 모든 원소의 값에 최대값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A는 최대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0이 포함되고 양수들 중에 4개 중에서 제일 큰 것들만 집어넣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양수 4개가 2, 3, 4, 1, 2, 3, 4, 5가 있잖아. 근데 큰 것만 찾으면 뭐가 되는 거야? 2, 3, 4, 5가 되는 거죠. 원소의 최대값이니까 양수들 중에서 4개는 가장 큰 걸로 뽑아내야 돼요. 당연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A가 아니죠. 미안해요. 이게 지금 X예요. A는 2였으면 다제곱근 2가 되는 거죠. 뿔마. 이게 X예요. 내가 A로 썼는데 미안해. 이거 X가 이렇게 일단 X가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X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9개가 나온다는 거야. A가 9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X라는 거에다가 이게 포함돼 있어야 돼. 또 B를 보면은 B는 세제곱근이니까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면 뭐가 되는 거죠? 단계야. 무조건 하나씩 나와. 근데 원소 개수가 7개라는 거는 얘는 뭐가 돼야 돼? 원소가 몇 개가 포함돼야 돼? 원소가 7개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A 값에 X의 부호에 관계가 없어요. X 값의 부호에 관계없이 다 몇 개씩 나와? 1개씩 나오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지금 몇 개가 포함됐죠? 우리 여기 몇 개 포함됐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지. 그러니까 2개가 더 있어야 돼.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2개가 더 있어야 돼. 근데 양수는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양수는 몇 개로 제한됐죠? 아까 전에 여기서 양수는 4개로 제한됐으니까 나머지 2개는 음수에서 뽑아와야 돼요. 나머지 2개는 음수에서 뽑아야 되는데 이게 최대값이 돼야 되니까 음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2개를 뽑아오면 되겠습니다. X가 최대값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음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2개가 뭐죠? 이게 원소가 7개가 되는데 X가 원소가 7개가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작은 거야. 더했을 때. 음수에서 2개 뽑아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5개를 뽑혔잖아. 그러니까 7개가 되려면 2개가 더 있어야 돼. 근데 음수에서만 뽑아야 됩니다. 양수에서 뽑아 안 돼요. 왜냐면 양수는 4개로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음수들 중에서 2개 더 뽑아야 돼. 7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제곱근은 X가 있으면 무조건 다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세제곱근은 부호의 관계가 없이 다 하나씩 나오죠. C근이. 그래서 C근이 7개, 이게 원소 7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수들에서 2개 더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가 바로 최대값이에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몇이 나누면 이렇게 얘랑 없어지죠. 더하면 1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9번 문제도 쉽지 않았어요.
응용을 많이 했어. 막 집합이랑 해가지고 해석하기 되게 어렵게 됐어요. 전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뭔지는 알겠는데 해석하기가 전혀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틀렸을 거라고 봅니다. 별로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도 내가 많이 얘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 여러분들 내가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접근 안 했으면 혼나셔야 됩니다. 못 풀어서도 상관없어요. 당연하겠지만 내가 분명히 이런 문제 나오면 접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강의 시간에 금방에 얘기했어요. 20번 문제. 영대 여기서 다음 함수 이거죠. 밑줄자. 다음 함수 밑줄자. 다음 함수. 어려운 문제에서 다음 함수 나오면 내가 뭐 찾아야 된다고 했죠? 아 차수. 그래요. 여러분들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확실합니까? 근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2차랑 1차입니다. 뻔하죠. fx가 2차예요. 야, 봐봐. 네.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거 아니야. 네. 그럼 밑에가 2차고 밑에가 위에가 1차겠지. 그러니까 gx가 2차 적은 거예요.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차수 안 찾았으면 혼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분명히 내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맞다. 내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안 찾은 네. 거는요, 혼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구제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못 풀었어도 이건 찾았어야 돼요. 괜찮아. 야 이거 차수도 못 풀었어. 그러네. 씨. 못 풀 수는 없다니까. 근데 안 찾은 거는 나한테 제대로 배우지 않은 거지.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아마 지겹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음 문제를 어떻게 나오면. 항상 찬수 찾는 게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멘탈이 너무 멘트에 나갔다 했겠지만.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래서, 멘트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네가 이제 못 풀어도 내 말을 듣고 못 푼 것과 안 듣고 못 푼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야.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못 풀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 어렵잖아. 문제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래도 나한테 배웠잖아. 당연하겠지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수렴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얘는 당연히 0분의 수반대 이것도 봤는데 모를 정도다. 이건 알아요. 이거는 좀 심각하죠. 알지, 이건 이건 진짜 이거까지 몰랐으면 이거는 얘는 진짜로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배웠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알아요. 얘도 수렴했고 얘도 수렴했으니까 곱해서 K가 나온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얘가 0분의 0꼴. 근데 이것서 나온 거죠. 보니까 다음 함수인데 오케이. 얘는 수렴하려 그러면 야 봐봐. 얘가 만약에 fx 2차야. 얘는 gx 몇 차가 되죠? 4차가 되죠. 2차의 제곱이면 4차. 그러니까 gx 4차가 되잖아. 4차는 같아질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만족할 만한 거는 1차랑 2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 1차, 2차 아니면 2차, 4차잖아. 사철에서. 2차, 4차는요, 이게 같아질 수가 없어요. 성원아, 여기 4차면, 이게 2차하고, 이게 2차하고 이게 4차면, 여기 몇 차야? 3차. 여기 4차에다가 곱했잖아. 5차잖아. 같아질 수 있겠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수 때문에 얘가 1차랑 2차밖에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알았으면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는 거지. 그다음 뭐 쓰냐? 자, 여기까지 됐어. 이게 이제 다음 함수 힌트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차수, 오 마이 갓! 하면서 찾는 거죠. 이건 나한테 배운 친구. 그 다음에가 이제 항등식을 쓰는 거죠. 여기서 머리에다가 뽑아내고 항등식 x 0 아니면 x 몇 6? 뭐 이런 거 넣으면 날아가잖아. 0가 나오잖아. 일단 0 집어넣을게요. 0을 집어넣는 순간 여기 x 0 집어넣잖아? 그럼 여기 0이죠. 여기도 0이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G형이 0. G형은 0입니다. 이거 넣어야죠. 오 마이 갓.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0 만들고 싶으면 뭐 집어넣으면 되죠? 성원아? 이게? 여기 0 집어넣, 여기 0 만들고, 얘 날리고 싶잖아. 그 x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다시.
얘 없어지고 싶으면 여기도 뭐 집어넣으면 돼. 아, 휴, 이게 항등식 기본 원리잖아. 그건 안 좋았다. 무엇이야죠. 그래서 말했다. 항등식. 왜 그러니까 수치돼 있고. 아쉽다. 아쉬웠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6을 집어넣으면, 알았어. 6, F, 6은 아쉬워. 날라가고요.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의 3승. 2 곱하기 6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의 6의 제곱이에요. 6이 약분 되겠죠. F6은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주어까지 좋다니까. 내가 이게 깔 수가 없어.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건 인정이 진짜 어려운데, 문제가 좋아. 개념을 겁나 써. 근데 개념을, 야, 판타트해야겠어. 문제는 겁나 잘 만들었어. 내가 뭐라 말이 못 가겠어요. 문제가 존나 어려운데, 진짜 문제가 좋아. 문제가 그거야. 문제는 좋아. 어떡해. 좋은데. 진짜 잘 부르네. 그래서 fx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게 이제 나오는데 또 이제 뭐가 나오냐. 봐봐. 1에 대입했죠. 0분의 100% 이거 밑에 0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셨습니다. She's gone. C이실까? C인지 C인지 모르겠지만 다 가셨습니다. 자, 그럼 봐봐. G1은 또 몇이죠? T1 0요. 그래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2차 함수잖아. 오 마이 갓! 끝났어. 최고차만 남았어. 개 쉬운 문제였어. 오 마이 갓! 이렇게 되는 거죠. 이 0분의 0분. 아이씨야. 구했는데. 자, 했는데 또 들면 알겠어? 맞죠? 봐봐. G형이 0이잖아. G2가 0, G2잖아. 그치? 여기 이들 F2 빼기 G2도 몇이죠? 0이죠. 그러니까 2 집어넣어야 돼요. 또 재밌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오 마이 갓. 자, 일단 이게 받았을 수 있어. 생각보다 이게 재밌죠? 봐봐. GX는 최고창 A라고 두면 X도 인수로 갔겠지? 그 다음에 X-1도 인수로 갔죠? 최고창 A, 2차 함수니까. 오케이, 몰라. 오케이, 여기까지 보는 거야? 오케이, 좋죠? 문제 없죠? 문제 없죠? 근데 fx는 이거 한 문제 진짜 그만했어. 이대로 되겠어. 그거 맞았어. 무조건 이겼어. 여기서 이게 F2 빼기 G2가 또 0이에요. 충격적이지만. 한번 이 한번 대입해볼까? 밑줄의 본전이니까. 뭔가 쓸 것 같잖아. 그리고 G1이 0이니까 또 1도 대입해보면 뭔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하수문처럼 연결이 됩니다. 수치대입법이. 나오고. 충격적이죠? F 나온다. 충격적이죠? 이게 하수문처럼 연결이 됩니다. 이게 재밌어요. 문제가 재밌죠? 문제가 재밌지만, 이렇게 하나씩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빼앗잖아요. 그치? 정보가 계속 나오고. 이런 거 재밌지. 수치대입법. 이거 문제 재밌어요, 생각보다. 이게. 재밌다니까. 이게 대입하면 재밌다니까. 이게 대입해볼게. 이게 F1이 0이니까. 이게 재밌어요. 1 대입하면 F1이죠, 자면은. 이게 이제 G1이 계속 날아가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F1이 1이에요. 오. 야, 그럼 끝났어. F1이 끝난 거야. 두 개는 아니잖아. 오 마이 갓. 1차 함수잖아. 그리고 F2 빼기 G2는 또 0이니까 A도 끝나요. 이거 다 구했습니다. 오 마이 갓. 재밌죠, 이거? 뽑아내는 재미가 있죠? 재미가 없냐? 성원아? 대박인데요? 이거 재밌지, 생각보다. 뭐가 다 나오지, 계속 나오지, 뭐가. 뭐요? 재밌지, 이거? 진짜 재밌잖아요. 그럼 F1은 그냥 끝났네. 끝났지, FX는 두 개 나왔잖아요. 뭐, 두 점 기울기 구해볼까? 600이라면 5,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 빼면 마이너스 25, 기울기는 마이너스 5. FX는 마이너스 5x로 시작하는데 1,1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6을 때리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FX입니다. 재밌죠? 이 두 개로 나오는 거예요. 두 점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F2랑 G2가 같잖아. F2 구하면 G2랑 같은 거예요. A가 나와요. 오 마이 갓! 재밌지? 이게 다 나와. 화수분처럼. 이거 계산하는 게 없어. 응? 재밌어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나도. 풀다가.
재밌더라고. 뭐 하나씩 계속 나와. 그래서 이제 F1을 구해볼게요. 왜냐면 F2 빼기 G2는 0이니까. F2는 몇이죠? 마이너스 4죠. 그럼 얘도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그럼 G2는 A에다가 2 대입하면 2A죠. 이게 마이너스 4예요. 그럼 A는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죠. 끝났죠. 다 됐어. 이제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fx, gx 구했습니다. 이제 넣으시면 돼요. 모든 게 완료가 됐습니다. k 값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못 풀면 사람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인간이 아닌 거죠. 그지 성훈아? 아니야? 그래서 fx 빼기 gx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 1 하시고요. 그럼 이제 밑에는 대입을 하는 거죠. 문제가 재밌어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얘죠. 플러스 바뀝니다. 2에 x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뭐 이거 약분 돼야 x 마이너스 약분 돼야 되겠죠. 잘 해볼게요.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겠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x 마이너스 2 여기에 마이너스 2겠지. 뻔하죠. 나오겠죠. 그래서 약분 돼야 되니까 밑에가 2x 마이너스 3하고 인수분해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2x 마이너스 3하고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당연히 x 마이너스 1은 날라가겠죠. 1을 대입하게 되면 1이고 여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건 쉽잖아. 얘 제곱하면은 최고창 25죠? 얘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분의 25네요. 최고창 먹으면 되니까. 곱했어. 마이너스 2 약분되면서 K는 뭐가 나온다? 25가 나옵니다. 이겁니다. K는 25입니다. 오마이갓. 재밌죠? 생각보다 막 뽑아내다 보니까 막 계산을 많이 안 했죠? 하수본처럼 뭐 뽑다 보니까. 아닌가요? 얼마 될 수 있어? 이거 뭐 최고창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5에 제곱하니까 25가 되고 최고창의 계수비가 되겠죠. 무한대로 무한대꼴이니까. 그런 거죠. 이거 먹고 많이 찍고 하나 더 맞았나? 이 문제가 이제 타수를 찾는 게 되게 중요했어. 타수를 찾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지, 사실. 근데 뭐 몰랐다. 응, 그거 몰랐죠.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다음 함수 힌트 봤을 때. 어제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막 치고 일단 21번과 20번 넘어갈게요. 왜냐면 21번은 일단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풀어보니까. 계산한 문제인 것 같아요. 21번과 지금 교육 문제.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아까 24번? 24번에 아까 물어봤죠? 24번과 26번을 헤맸던 우리 김성원 양. 아니 헤매진 않았어요. 근데 24번이 복잡해요? 했는데 5분이 넘게 걸렸어. 나 25번 틀렸어. 아니 24. 첫째 항이 등차수열이잖아. A. 등차수열인데 원래 27번만 틀렸는데 25분 틀리고. A가 지금 1이고 공차가 D인데 D가 0보다 크대. 공차만 모르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야 이거는 잘 봐봐. 결론은 뭐 구하는 문제죠? AN 구해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그치? 맞아요. 근데 얘가 그래도 나눠놨어. 부분수로부터 나눠놓은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원래 곱해져 있으면 부분수로 나눠야 되는데 나눠져 있어요. 그럼 AN은 당연히 좀 어떻게 쓸 수 있겠죠? 조항에다가 n-1의 공차 D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AN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1 더하기 N D가 되겠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없어질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분수 코드 대입하면 없어지잖아. 평균 싹. 그럼 어떻게 돼? 부분수 코드 대입하다가 안 없어지는 적 봤어? 본 적 있어? 없어지지 않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때 없어지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1부터 대입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덧셈 패턴 다 돼 있잖아. 고칠 게 없잖아요. 5, 6, 4. 아니야? 고쳐야 돼? 덧셈 패턴 다 돼 있는데? 그럼 1부터 대입해봅시다. 1 대입하게 되면 1분의 n이 되겠고요. 1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d분의 1 대입하면 1이죠? 1분의 1이고 2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항입니다. 2 대입할게요. 2 대입하게 되면 2 플러스 d분의 2 빼기 2 플러스 2d분의 3이 되겠습니다. 벌써 없어진 게 보이시나요? 안 없어졌나? 1 플러스 2d죠? 이게 왜 2가 됐어? 미쳤어. 없어지는 게 보이나요? 벌써? 2 대입하니까? 그렇다고 이게 없어지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왜 튀었냐면 이게 덧셈 패턴 돼 있잖아. 근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또 고치는 애가 있어요. 아니 이게 덧셈 패턴 돼 있으면 고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없어지는데 내가 그때 성원이가 물어봤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또 고쳤어요. 역전기에 가지고 풀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저도 끝나는 문제인 거야. 왜냐면 패턴 돼 있잖아. 건들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 겁나 오래 걸리더라고요 문제가. 예? 이건 덧셈 패턴 돼 있으니까 끝난 거죠. 내가 그때 무리수도 얘기한 적 있지 않냐? 이렇게 돼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이거는 바꿔요. 왜 바꿉니까? 이거 왜 바꿔? 이건 알아서 넣으면 없어지잖아. 덧셈 패턴 돼 있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네. 그럼. 어쩐지 24번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는데. 우리 영어 그것도 풀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쭉 없어지고 마지막에 결론은 앞에 게 남잖아. 그리고 이게 무한대로 가면은 얘가 이제 남겠지. n번째 항이 이게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1 빼기 1 플러스 n분의 d에 n 플러스 1이 되겠고 이게 결론은 이거 이제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때 n을 내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성원아 네. 이게 부분합이죠. 네.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내면 등비수 급수가 되겠고 이게 몇이 되는 거죠? 이게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게 보이죠? 여기 몇이 돼야 되냐? 3분의 1인가요? 3분의 1 되려면은 이 d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3이죠. 무한대로 무한대꼴이니까. 이게 무한대로 무한대꼴이잖아. 그러니까 개수의 비가 3분의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부시는 거. 그래서 d가 3이 나옵니다. 끝났어요. 수학과 공차를 구했기 때문에. 넣으면 없어져요. 뭘 더 바꿨습니까? 뿌이만은 잘 돼있는 이쁘게. 없애요. 없애세요! 이렇게 줬는데. 뭘 더 바꿨어? 오늘 보기 좋게 문제는 부분수꼴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전제를 해서 건드릴 게 없는 걸로 다시 바꿨어요. 그러니까 부분수를 한번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미친 짓을 한 거죠. 이제 여기서 바꿔야 되냐 안 바꿔야 되는 명확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좀 싸가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바꾸지 않게 되면 애들이 걸려드는 애들이 많아. 원래 26호가 이렇게 쉬워야 돼요. 그래도 맞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진짜 이게 되게 뒤통수 치는 문제 아닌가 이런 게? 은근히 바꾸지 말라고 내면 애들이 바꿔요. 저도 못 이런 알겠어요. 데서 좀 틀렸어. 아, 은근히 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6번에 튀었다고? 힘들었다고 26번이? 26번 근데 저 그거 때문에 그랬어. 그 뭐냐 x값을 구해야 되는데 함수값 구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건 솔직히 많이 해주셔서 딱 진짜로 이건 뭐 넘어갈까요? 26번은? 저희 바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말고 꼭 해주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뭐 역함수를 잘 하자. 역함수 잘 맞았다. 미분법은 또 나왔네요. 매개변수랑 엮어서 나왔네요. 다른 대로. 27번. 어. 아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매개변수
역함수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역함수 나와가지고 살짝 깜짝 그래서 놀랐어요. 이게 3점짜리 치고는 되게 아니 많네요. 시체들이 너무 그래도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화력 안 나와가지고 하나 안 나와. 수화력, 함수화력 28번은 풀만했나요? 찍어서 맞으면 아 이거 틀렸습니다. 모르겠어요. 28번, 29번, 30번 중에서 28, 29는 싹 나갔다. 선생님도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되면은 그 아, 21번이랑 한번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은 토요일은 다 이제 쌤에 갖고 오시고 센 뽑기. 아 쌤이 우리 진도 나가야지. 진도 나가야죠. 이제 우리가 미적분에서 이제 우리 그래프를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좋았다. 문제가 그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진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풀어보고 어떤 개념이 쓰여졌는지를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 좋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역대급으로 어려운 게 맞는데 역대급으로 문제가 좋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념들이 화수문같이 썼어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문제를 누가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역대급 어려웠던 것도 맞고 역대급으로 문제가 좋았다. 그것도 맞아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평가원 문제가 좋았다. 문제나 이렇게 좋았던 문제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 나 최근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역대급으로 어렵고 역대급 문제가 좋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긴 했어. 그래서 이거는 복습을 필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필해야 되고 이렇게 좋게 나오는 문제를 보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건 접어놓고 개념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다 찍었잖아. 꼭 풀어보세요. 개념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문제가 엄청 좋았어요. 이거는 무조건 강추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복습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나머지 문제들도 내가 다시 풀어볼 텐데 풀어봤을 때는 정말로 개념으로 어렵게 잘 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맞다. 응. 나 그거 수학 모의고사 이거 한